돈 빌리려면 알몸 사진을 보내라. 이러한 신종 성착취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돈을 빌리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또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런 것에 응하는 걸까요? 사실상 제1금융, 제2금융권까지 돈을 빌리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저러한 것에 걸려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나쁘고 되게 황당한 일인데 저러한 일까지 일어난다라는 것, 저런 일이 언론에 뉴스로 이렇게 올라올 정도가 된다라는 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저러한 피해를, 저러한 일들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충격이죠. 이러한 업체들이 저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고 그걸 또 이제 게재해서 불법 사이트에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를 해서 상한 도촉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또 다른 방법을 취하겠죠. 저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저 불법 조심하는 저 업체는 불법인지 알 거고 대출한 사람들이 저렇게 신고할 거라는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저러한 일을 벌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저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어떤 다른 직원에게 다른 이제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나 봐요. 그 직원의 카톡으로 제가 계속 초대가 되는 거예요. 초대가 된 제가 원하지 않는 그 단체방에는 이제 그 아는 직원의 밥 먹는 모습, 술 먹는 모습, 그리고 이제 아주 개인적인 사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까지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댓글에는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다라는 등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당사자는 자기는 억울하다. 누군가한테 돈을 빌린 것도 없고 왜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하고 해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왜냐? 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이제 불평과 피해를 끼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그 핸드폰을 파기하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저렇게 악랄한 짓을 할 수 있구나. 저런 일이 실제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의 수치심을 이제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을 해준다. 저런 것들은 분명 나쁜 짓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건 다른 의미로는 아마 급전, 그것도 아주 적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 근데 그 소액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용카드 카드론도 안 되고 가까운 지인에게 돈 빌리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다 보니까는 그냥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 말도 안 되는 일에 응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에 댓글은 뭐라고 돼 있냐면 기사가 거짓말 같다. 30만원 빌리는데 알몸 사진 요구하고 또 그걸 보내냐. 어떤 돌머리가 30만원 빌리겠다라고 그 알몸 사진을 보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참 세상에 무서운 일입니다. 돈 만원, 2만원, 10만원이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꽤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댓글도 이제 문서도 작성한다라는 거죠. 30만원 빌리고 3주 뒤에 70만원 이자를 합해서 총 100만원을 갚겠다. 그리고 갚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이런 건들이 이제 되게 많은 거죠. 불법 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다는 거죠. 지인 연락처로 단체 채팅방 개설하고 B씨의 채무 사실 알리고 B씨의 아버지의 직장에도 연락하고 이래저래 막장짓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진다라는 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되게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도 의심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에이 설마 저런 일이 없다. 무슨 저런 일을
겪는 사람이 어디 있냐, 또 저런 일에 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리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아주 행운아, 아주 우아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만 겪으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경제적으로 몰락해 본 사람은 안다라는 거죠.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는 사람, 하루 밥값이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굶는 사람들에게는 밥 한 끼가, 그리고 잠자기 위해서 몸을 누일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안다라는 거죠. 뭐 일본 드라마들 보면 좀 잔혹한 것들 보면 참 현실이 저렇게 잔혹할까?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덜 잔인하다라는 거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의 위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복수 못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충격적인 일을 겪어도 아무도 말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자연 사건 보십시오. 확실하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됐습니다. 그저 그냥 그들은 권력자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받아도, 그리고 차관이라고 하는 놈이 그냥 일반 그냥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입에 담지도 못하는 일을 저질렀고, 그게 비디오에 얼굴이 노출이 됐지만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검찰이라고 하는 검찰 출신이면은 저기 강원도 도 전체를 부채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도민들의 재산을 날려먹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지금 버는 200만원, 300만원 우습다.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씩 벌어야지. 너도 페라리 탈 수 있어. 너도 벤츠 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놈들 그래 넘어가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개화작이 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저기 불법 추심을 당하는 사람들, 저들이라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쉽게 응하려고 했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뭐 대부업체, 불법 대부업체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모르고 저걸 그냥 응했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쓰레기 악덕업자는 사형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사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를 친 놈들도 사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법은 허술하죠. 정관예우,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자를 하더라도 자기에게 돈만 갖다 주면 무죄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국리, 보호를 할 국리 하는 거 말고는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나라 현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